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되고 가야금을 타봐야 가야금을 타는 악기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옳은 행동을 해봐야지 올바르게 된다. 절제 있는 행동을 해봐야지 절제 있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천을 강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은근히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정념, 이 감정도 중요한 거 알아요? 혹시 라면 상무 이야기를 아나요? 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라면이 맛이 없었나 봐. 너무 뜨겁지가 않다고 화를 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예의 바르게 라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불명예스러웠던 사람이 있죠. 우리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이 정념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거 지금 감정할 때 그 정자에 생각념자를 말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면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르죠. 그걸 정념,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긴 해요. 근데 이 정념을 잘 발휘해야지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념과 관련해서 적절한 상태를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아주 강조 표시해둘까요? 네, 여기 중간 상태라고 해가지고 수학적인 산술적인 중간, 미들의 상태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시험도 50점만 맞아라. 밥도 항상 중간만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술적, 수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산술적 중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적절한 상태를 중용이라고 말을 해요. 중용을 번역할 때 mean이라고 하고 또 그 의미를 살려서 golden mean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moderation의 의미를 가져요. 가장 적절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 적절한 급식 양이 있고 씨름 선수한테 적절한 급식 양이 있을 거예요. 씨름 선수의 중용이 있고 나의 중용이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딱 중간값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용은 가장 적절한 상태입니다. 네, 감정과 관련해서 읽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감정 또는 행위가 나오는데 두려움의 감정, 정념과 관련해서 적절한 상태는 용기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쳤을 때는 무모함의 상태가 되겠죠. 무서운지 모르고 하룻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무모해지고요. 용기가 부족하다면 비겁함이 되죠. 근데 가장 적절한 중간 상태가 바로 용기이죠. 즐거움을 원하는 것의 적절한 중간 상태는 절제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요.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모자라면 둔감이 돼요. 감정이 무딘 사람을 둔감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 방종한 사람이라든지 둔감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하는 친구랑 친해지고 싶죠. 돈을 쓰는 것과도 이런 쓰고 싶은 감정도 있죠. 행위도 있죠. 관련한 적절한 상태는 후덕한 상태예요. 후덕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되게 한자어라서 어렵네. 우리 후하다, 후하게 베풀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도탑게 덕있게 베푸는 것을 후덕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좋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낭비가 될 것이고 방탕이 될 것이고 너무 모자라면 인색한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도 우리 싫어하죠. 마지막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예를 들어볼게. 적절한 상태는 포부가 큰 상태이다. 우리 이런 상태를 지향해야겠죠. 너무 지나치면 허영심이 될 것이고요. 너무 모자라면 소심해질 거예요. 네, 우리 중요한 상태, 적절한 상태는 이 중용의 상태이죠. 우리 항상 이 중용의 상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탁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알려주는 지혜가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강조 표시해둘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잘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네, 프로네시스라고 그리스어에서 말하고 practical wisdom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프루덴스라는 말 들어봤죠?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프루덴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신중함의 의미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실천적 지혜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 시간에, 이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인 중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중용을 알려주는 지혜가 우리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은근히 지혜도 중요하잖아요. 이 지적인 덕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적인 덕이 필요합니다. 실천적 지혜요. 네, 이 내용은 우리 학습지 보면서 다시 복습해 볼 거예요.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고 중용을 실천하는 것. 중용을 잘 함으로써 얻는 덕은 도덕적인 덕입니다. 라고 했었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단 봅시다. 여러분 다 꿈이 있죠? 우리 도토리가 자라가지고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의 잠재력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 아직 잘 모르겠네요 하는 친구는 꼭 찾기를 바래요. 여기 지금 잠재력을 잘 실현한 상태.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룬 상태를 자아실현이라고 말을 하죠.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이 자아실현도 사회가 없다면 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나 교사가 되고 싶어, 나 간호사가 되고 싶어, 나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나 그렇게 실현하고 싶어, 나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사회가 없다면 내 꿈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나의 나의 좋은 삶과 나의 자아실현도 사회나 국가에서의 도덕적 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회 국가가 없다면 내 자아실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명제 잘 들어봤었죠? 선생님도 영어 챕터북에서 들었었는데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다 라고 하는 거 선생님도 윤사 시간에 배웠었어. 네, 그래서 개인 혼자서는 참다운 덕이라든지 행복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국가를 통해서 우리 같이 추구하는 선을 공동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선도 있죠.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같이 추구하는 선을 공동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선도 국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 도덕적 삶과 좋은 삶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유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와 공동체, 사회, 잘못 썼네요. 소사이어티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입장을 공동체주의라고 말을 해요. 우리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